반복 적분과 이중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상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키는 뭐냐면 여기 박스 가장 밑에서 보면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이중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반복적분이에요. 여기서도 왼쪽은 이중적분이고요. 오른쪽은 반복적분이에요. 근데 두 식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요. 그러니까 적분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적분할 이변수 함수 fxy의 정의역은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기 x는 a, x는 b, y는 c, y는 d 직선이 있으면은 함수 fxy의 정의역은 요 직사각형입니다. 여기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이변수 함수 fxy가 있고 이 녀석에 대한 이중적분이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반복적분이에요. 여기서도 왼쪽은 이변수 함수 적분이고요. 어디에서? 이 직사각형 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또 반복적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복적분은 일변수 함수의 적분을 두 번 하는 거예요. 프랙티컬하게.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를 두 번 적분해가지고 반복적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해서 뭐를 해요? 그 반복적분을 계산해서 이중적분 값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중적분 값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적분입니다. 자, 지금 왼쪽 상황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y에 대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안적분이 지금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깥 적분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려면 이제 x를 고정해 놓고 a에서 b까지 변하는데 x가 하나 정해졌다고 쳐봐요. a, b 사이에서 하나를 고정해 놓으면은 얘를 상수 취급하면은 이 fx, y는 y를 요 녀석으로 보내는 일변수 함수가 돼요. y에 대한 일변수 함수가 있으면은 그 녀석을 y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c부터 d까지. 그러니까 이 적분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언제? x가 주어지면은 이 x가 주어지면 이거는 y가 된 식이고요. y에 대한 식이니까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자, 그래서 x를 이 적분값으로 보내는 대응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x를 어떤 적분값으로 보내는 이 대응이 뭐예요? x에 대한 일변수 함수예요. x에 대한 일변수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제 뒤에 보면은 이그젬플들이 나옵니다. 나중 에피소드에서 그걸 보고 나면은 이게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양쪽 박스에 있는 이 적분식들을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자, fxy를 이중적분하는 거는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일변수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쪽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이해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복잡해 보이는 식이 있을 때 그 식을 이해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fxy가 굉장히 단순한 경우,
간단한 경우에 도대체 이 등호가 뭘 얘기해 주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트리비얼한 경우는 뭐냐면 상수일 때인데, 예를 들어서 항상 1인 상수함수라고 해봅시다. fxy가. 그러면 요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꿔주는 정리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 이 녀석을 푸비니 정리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높이함수가 1일 때는 이렇게 되죠. 왼쪽은 이 직사각형에서 1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1이라는 상수함수를 C부터 D까지 Y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녀석을 X에서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반복 적분을 먼저 볼까요? A부터 B까지 DX인데 1을 C부터 D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D는 C보다 큰 겁니다. 1을 D부터 C까지 적분하면은 뭐가 되죠? 그냥 D-C가 되는 거죠. 상수함수 1을 적분하는 거는 윗끝과 아래끝의 차이예요. 자, D-C라는 상수를 A부터 B까지 X에서 적분해봐요. 그럼 뭐가 되죠? D-C에다 뭘 곱하면 돼요? B-A로 곱하면 돼요. 어떤 영역에서 1을 적분하면은 이 영역의 넓이가 나와요. 근데 이 직사각형은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이 그릴 수 있듯이 x는 a, x는 b, y는 c, y는 d죠. 그러니까 b는 a보다 크고 d는 c보다 큰 거예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이 중적분의 뜻이에요. 이 녀석의 넓이.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같네요. fxy가 1일 때, 이 상수일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수인데 곱이 1로 딱 같을 때는 직사각형의 넓이고, 왼쪽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뜻하고 오른쪽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변수 함수의 적분 같은 경우에는 높이 함수가 양수일 때 그 높이 함수를 적분하는 건 뭐예요?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이변수 함수일 때도 똑같이 확장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어진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봅시다. 뭐 양수라고 해도 좋고요. 그랬을 때 이 왼쪽의 중적분은 바로 뭐냐면요, 어떤 높이 함수를, 지금 이 직사각형에서 정의된 이 높이 함수를 적분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부피를 얻습니다. 근데 높이 함수를 적분하여 얻은 부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그래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영역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 높이 함수를 적분해가지고 부피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 안에 있는 오른쪽을 보면 이 안쪽 적분을 x를 a부터 a까지 달리게 해서 적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뭐냐면, 우리가 부피를 얻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단면의 넓이를 적분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을 먹을 때 빵을 한쪽 결로 수직으로 쫙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다 먹으면 되죠. 빵 조각들을. 단면의 넓이를 적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이 이 안쪽 적분이 어떤 단면에 해당됩니다. 단면의 넓이에 해당되거든요. 그게 그림상에서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g는 fx, y 요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정의된 거예요? 직사각형에서 정의된 거죠. 그걸 그려놓고선 요 중적분이 왜 높이 함수를 적분하여 얻은 부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프랑 요 직사각형 사이의 도형이죠. 그다음에 요 녀석은 어떻게 단면을 잘라가지고 적분해서 얻는 건지, 단면의 넓이를 쭉 적분하면 부피가 될 텐데요. 요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물론 교과서나 인터넷에 잘 나와 있고요. 이 식에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썼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 해석학적인 등식이잖아요. 그렇지만 기하학적으로는
부피를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이제 x에서 먼저 적분하고 y에 적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도 부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주어진 이중적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어진 반복적분은 똑같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입체 도형의 어떤 영역의 부피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중적분은 높이 함수를 적분해서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반복적분은 단면을 잘 찾아가지고 그 단면들의 넓이를 적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책을 찾아봐도 좋고요.